자, 실전학습 2회 법이자 이제 정치, 경제, 사회 파트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비문학 지문입니다. 자, 회사가 성장하면서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쪼개는 것인 회사 분할은 정의가 이제 등장을 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합병은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이익이 될 때 이용하는 경영 방식이죠. 회사 분할은 회사의 규모가 커진 이후에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회사 합병보다 회사 분할이 더 늦게 제도화됐습니다. 이유 정도가 되겠죠. 회사 분할을 하는 이유와 회사 합병을 하는 이유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진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분할이기 때문에 합병 다음에 분할로 이제 순서가 이제 잡힌다. 1번, 2번이다 정도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상장 회사인 주초롱이 제과와 제빵 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를 분할을 통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만약 제빵을 떼어내 주초롱빵집을 만든다면 이를 신설회사라고 얘기하고 주초롱을 존속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거를 존속회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온 회사들을 이제 신설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타고 와야겠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존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 만들어진 것들을 신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약간 이제 올드와 뉴의 이미지가 이제 잡혀지게 되는 거겠죠. 자, 상상 회사가 분할을 하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출석된 주주의 의견권이 3분의 2 이상의 창석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창석수가 모두 충족돼야 결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꼭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만들어졌거든요. 한 회사가 이렇게 회사가 분할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 세 가지를 던져주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뭘 해야 되고요. 주주총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출석 인원 중에 의견권이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찬성이 그러니까 전체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만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을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되더라도 이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롱의 발행 주수가 120만 주이고 주주총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60만 주라고 가정해 봅시다. 출석한 주주의 의견권이 60만 주의 3분의 2인 40만 주의 이상이 찬성을 했다면 이 수는 발행 주식 총수의 120만 주의 3분의 1인 40만 주 이상에도 충족되므로 분할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주가 전부 다 참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2분의 1만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3분의 2가 통과돼야겠죠. 그래서 40만 주면은 이제 이걸 했고 3분의 2도 찬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0만 주가 전체 120만 주의 3분의 1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게 이거보다 더 낮은 단계였다면 이 3번을 충족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감들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셔야 된다? 여기에 있는 1번, 2번, 3번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전제 조건이구나 라는 식으로 읽어내시는 게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쪽 부분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단계로서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죠? 분할을 할 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인 순자산은 분할 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 개념이 등장해요. 이렇게 사진 영상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충분히 이 공식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이렇게 0.3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10분의 3, 즉 분모와 분자의 관계로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는 거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비례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 강조드리죠. 비례가 나오는 부분들은 좀 빡세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별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옆에다가 좀 정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빼볼까요?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그죠? 순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 자산, 부채, 순자산이라는 게 나왔을 때 어떻게든 활용할까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할 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나누어 갔습니다. 분할 비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신설회사의 순자산을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분할 비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죠? 얘를 이미지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신설회사의 순자산 그리고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 이 정도는 잡아주시고 가시는 거고요. 만약값이 10분의 3이라면 그리고 우리 약속입니다. 이렇게 소수점 자리가 나오면 반드시 분수식으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10대 3 이런 뉘앙스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설회사는 불안전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의 0.3배를 갖게 되며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는 존속회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총 자산이 10이었고 그 사람은 이제 3이었다면 이 존속회사는 10 빼기 3이 되겠죠. 그래서 7의 비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라면 구체화를 해주고 있네요. 순자산은 초롱이 70억, 초롱빵집이 30억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율은 숨어져 있지만 이 존속회사의 비율 역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회사의 순자산 빼기 신설회사 내 순자산을 빼면은 이제 종속회사의 자산이 이제 나오는구나, 그 비율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신설회사가 만들어지면 이 회사의 주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 인적 불안과 문적 불안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인적 분할은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물만큼 존속 회사의 지분도 갖고 신설 회사의 지분도 갖게 됩니다. 즉 분할 전 지분율 10%인 주주는 분할 후에도 존속 회사와 신설 회사에 대해 각각 10%의 지분율도 직접 지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직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분도 이런 이미지들이 조금 눈에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글감을 보면서 이쪽에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 분할을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 존속과 이 신설에 대해서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동일한 퍼센테이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이 내가 10%를 갖고 있었다면 여기도 10%, 여기도 10%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물적 분할은 신설 회사가 발행된 주식 전부를 존속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이며 신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를 존속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평가액은 신설 회사의 순자산과 같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존속이 있고 신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신설 회사가 발행한 이 주식 전부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존속이 갖고 있다라는 이미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신설 회사가 발행한 이 주식의 평가액은 이꼴 신설 회사의 순자산과 같습니다. 이 순자산이 어디서 나왔었죠? 이런 키워드 다시 한번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존속 회사는 모회사, 어머니 회사라고 얘기해서 모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설 회사를 자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다 역시도 여기가 아까 전에 직접이라는 키워드가 만들어졌죠. 직접. 그럼 여기서는 어떤 구문이가 됩니까? 간접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뒤쪽에서 나오는 종속적이다. 그래서 물적 분할이 되면 분할 전 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에 대해서 분할 전 지분율로 직접 지배하게 되지만 신설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으므로 존속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직접이라는 키워드와 간접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할 전 회사의 이미지, 이 사람들은 뭐야? 직접 이제 하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간접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 차이점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한편 회사의 분할로 인해 몇 가지 사회적 쟁점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는 근로자의 승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회사들의 그 사람들이 그 다음 회사로 넘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겠죠.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상법에서는 신설회사의 근로자를 신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상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승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상법과 민법을 하죠. 처음에 여기서는 이 상법과 민법과 이 상법을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안 되고 상법에서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법 즉 민간끼리의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회사와 회사,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점에서 보는 게 조금 더 맞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도 엄청 중요하죠.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동의가 없어도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민법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의가 없으면 그것은 이제 법적인 문제를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 상법을 이제 손을 들어줬다라는 건 이렇게 이런 이 키워드에서 이 예민함을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 그다음 보죠. 그래서 한편 물적 분할로 인한 기존 주주 권리 문제도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주초롱이 경영자가 이미 물적 분할로 된 주초롱빵집에 대해 기업 공개를 하려는 결정을 내렸다고 칩시다. 기업 공개란 회사가 가진 지분들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을 공개한다라는 건 이거 나 팔고 싶으니까 가치를 평가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주를 갖고 가세요. 이 주식을 사주세요.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속회사 측에서는 초롱빵집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존속회사의 순자산이 늘면 주초롱을 보유한 이들의 주식의 가치도 높아진다라는 점을 부각하여 기존 주주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대신에 기업 공개 결과 초롱빵집에 대한 초롱의 지분율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제빵 부분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주초롱을 장기간 보유하려고 했었던 기존 주주들의 기업 공개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회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 시선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 초롱이 있었고 이 초롱에서 빵집만 이제 빠져나온 게 초롱빵집이었죠. 근데 이 초롱의 주주들 중에 한 명이 이 초롱빵집을 기업 공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판매하고 싶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샀었던 비용보다 이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훨씬 더 높은 가치로 판매를 할 수 있었다면 그 돈, 이 판매액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초롱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판매액을 얻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는 누구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 존속회사, 즉 초롱의 순자산이 늘게 되는 거죠. 초롱의 순자산이 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초롱의 이 가치, 이 초롱의 초롱의 전체적인 가치인 이 주식 역시도 올라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롱빵집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는 이게 우리 초롱이 가지고 있었던 퍼센테이지가 100%였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판매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어느 정도의 지분을 타인에게 넘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롱빵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초롱에게 이득을 주는 것보다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경우가 더 생겨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내가 이 초롱이라는 회사를 샀었던 거 이유가 이 초롱빵집이라는 게 참 발전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초롱빵집의 그 이득, 그 발전율들을 타인이 가져먹는 구조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초롱이 이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발전, 성장성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별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기억에 나왔던 내용 역시도 이제 같은 결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억이니까 기억부터 조금 먼저 보고 갈까요? 기업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그런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기업 공개를 할 경우에 존속회사는 초롱빵집의 주식을 시장에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시장에 처분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주초롱의 부채가 증가함으로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얻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초롱의 자산이 감소함으로 아닙니다. 돈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 공개로 할 경우 주초롱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이 빵집의 성장성이 높았는데 그걸 남한테 넘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직접 지배, 간접 지배를 다루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걸로 볼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가볍게 하고 넘어가죠. 그다음 그러면서 이제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합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회사의 직원과 순자산을 하나로 회사로 합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회사를 소멸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병에 찬성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는 자기 지분의 가치만큼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를 합병 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벌써 이제 찬성하는 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반대하는의 이미지는 뭘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없어지는 이 회사를 소멸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던 사람은 자기 지분만큼 이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회사의 주식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정의가 너무 중요하죠. 합병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병의 대부분은 흡수합병이며 이 방식은 기존의 한 개 회사가 존속회사가 되어서 소멸회사를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여기가 존속회사고요. 이러한 경우를 이제 흡수합병이라고 얘기를 한다.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결의 조건은 회사 분할 때와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건 뭐예요? 모두 즉 여기도 이제 주총 결의가 필요하고요. 여기도 주총 결의가 필요하고요. 전제 조건 보이시죠? 플러스 참석자의 3분의 2 찬성 플러스 전체의 3분의 1 찬성이 되어야 이게 되어야 이제 오케이가 떨어진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만약 결의가 되었다면 합병의 대가로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의가 된다면 아까 전에 이 주식이 이 없어지는 회사가 아니라 이 존속회사의 주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한편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그러면서 존속회사도 마찬가지고 소멸회사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도 둘 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되살 수 있는 권리인 주식 매수 청구권 권리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회사를 가지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회사가 회사인지 모르고 투자를 했는데 저 회사랑 하면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 네가 사내라 라는 식의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 회사의 이 권리는 회사 분할에 결의되었을 때 분할에 반대되던 주주에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깨알같이 또 잡아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에 대한 영역이었어요? 합병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합병에서는 이게 권리가 가능한데 뭐에서는 분할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분할 때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나오면 이제 틀린 거 찍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삼각합병도 합병의 한 형태인데 아까서는 흡수합병이었는데 이번에는 삼각합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 그리고 소멸회사가의 합병입니다. 그래서 삼각합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모회사 플러스 자회사 그리고 소멸회사가 이제 등장하네요. 삼각합병은 자회사가 소멸회사를 인수하지만 이렇게 인수가 되는 거네요. 인수를 하지만 합병의 대가로 자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과는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자회사보다 이 모회사의 그 주식이 더 가치가 높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이 소멸회사한테는 더 이득, 좀 메리트가 있는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각합병의 경우에는 자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줄 모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다는 거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전제 조건이겠죠. 그래서 모회사 거를 줘야 되는데 없으면 이걸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다? 이 모회사의 주식이 필요하다. 이게 1번 조건이 되겠습니다. 삼각합병을 하려면 자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뭐죠? 자회사와 소멸회사의 이 주총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자연스럽게 보다 그러면 모회사는 이런 고민들이 이제 하기 필요하겠죠. 그럼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문제 역시도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결의 조건은 분할 회사 때와 같으며 이 과정에서 모회사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병이 결의되었을 때 자회사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 매구 청구권이 부여되지만 모회사의 주주에게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디테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권리가 없고 권리가 당연히 없고요. 여기는 이제 권리가 생겼다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시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자산은 순자산의 부채를 더한 값이다. 이거 어디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까는 제기했었던 요거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채를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자산의 플러스 부채를 합한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흡수합병은 이미 존재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정의 괜찮고요. 우리나라에서 회사 분할은 회사 합병보다 늦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커지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이것도 앞부분에서 우리가 체크한 부분들이었죠. 순서만 좀 잘 따주시면 됐다. 4번 회사의 규모는 커지는데 생산성이 떨어질 경우 회사 분할은 개선을 위한 방안이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이걸 하는 이유 1문단에서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소멸회사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합병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합병 대가는 이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를 합병 대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까? 주식 매수를 해준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다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회사 합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흡수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소멸회사가 아닌 존속회사의 주주 결의가 필요합니다. 틀렸죠?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아까 전에 잡았었잖아요. 여기 있는 전제 조건 보이시나요? 그래서 아닌이 아니라 소멸회사도, 그래서 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2번 흡수합병이 결의가 된 후에 합병이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는 손속회사의 주식을 받게 된다. 아니죠. 주식을 받게 되는 건 찬성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건 주식 매수 청구권이었습니다. 어디서 굴러가는 거였다? 결국은 이 찬성과 반대를 했었던 사람들의 차이점들이 결국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삼각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전에 모두 매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입해서 소멸회사한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삼각합병이 결의된 후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멸회사의 주주는 모회사의 주식, 즉 이거를 안 팔면 그건 자연스럽게 모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삼각합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는 모회사와 소멸회사의 결의가 아니라 자회사와 소멸회사의 결의였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을 했었던 요 나누는 각들을 잘 볼 수 있었냐 없었냐가 이 5번을 지우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8번도 나쁘지 않네요. 자, 9번을 보면요. 이 가의 분할 전 단계 이게 전체고요. 그죠? 이 가 단계가 이제 인적 분할 그리고 나 자체가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거를 조금 이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B 회사가 C 회사를 이제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주주는 간접 지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조금 떠올리시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번. 순 자산에서 가의 B의 순 자산을 뺀 값은 C의 순 자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이 B를 빼면 당연히 남는 게 이제 C였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에 우리 덧셈 뺄셈 하면서 이쪽에서 나왔던 이 분할 비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C는 상법에 따라 민법이 아니라 상법에 따라 A의 근로자 중 불안과 관련된 이들을 승계해야 합니다. 괜찮고요. 나의 경우 물적인 경우 C의 순 사산만큼 B의 주식을 발행하면 C가 보유하게 된다? 벌써 틀렸네요. 왜?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C 회사의 주식이 발행이 되면 그거는 누구 거다? B 회사 거다라는 거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누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B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B가 발행한 거는 B 거예요. 그죠? C가 발행한 것도 이제 B 거고요. 근데 이거를 C 자회사인 C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아까 전 엄청 강조했었죠. 그래서 민법과 상법의 차이와도 이해와 연결되는 부분들이고요. 나의 형태의 분할이 결의되었을 때 이를 반대하는 A의 주주에게는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가나와 이것도 이제 함정 카드가 조금 있는데 이거는 가와 나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 어디서 잡았죠? 이 합병일 때는 가능하지만 분할일 때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니 저러니 해도 가든 나든 전부 다 분할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무나 괜찮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죠. 착한맛 피자는 치킨 영업 피자와 치킨을 같이 하는 상장회사입니다. 발행 주식의 총수는 120만 주고 이 회사의 경영인의 갑은 착한맛을 20%만큼 지배하는 주주입니다. 호흡을 한번 정돈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착한맛은 결국은 착한맛과 종속이겠죠. 그 다음에 꼬꼬맛 으로 나누고 싶고요. 착한맛의 발행 총수는 총 120이었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20% 정도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총 24 우리 10으로 나눈 다음에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4만 만큼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걸 산정을 했었는데 이때 분할 비율을 뭐로 해요? 0.2로 예상이 했지만 의뢰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0.2로 예상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착한맛 여기에 0.2가 간다라는 건 여기에 2할이 간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8할이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24가 가야 되고 여기에는 이제 8, 26, 96이 가야 되는 게 이제 원래는 이랬다. 하지만 이거는 변화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번 분할 전의 경험비는 갑에 착한맛에 24를 보유하고 있겠군. 20%, 24 나쁘지 않네요. 분할 후에도 갑은 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 키워드는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얘는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었던 인적 분할은 뭐로? 직접으로 하고요. 물적 분할은 간접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직접 분할이라는 걸 직접적 지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때 출석한 주주의 의견권이 전제 조건이네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더라도 찬성주가 30만 주였다면 30만 주는 120의 3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120의 3분의 1이라면 40만 주가 되겠죠. 그래서 불가능한 게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분할 비율이 0.3으로 결정이 난다면 0.3으로 결정이 난다면 얘가 이제 3할과 이제 여기가 7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6이 될 거고 여기가 84가 될 거다 정도가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건 맞는데 지분율도 달라지겠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봐봐, 지분율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즉 얘의 전체적인 금액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달라지는 거지, 이 자산에 대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20%, 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20%의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바꿔질 수 있지만 이 사람 갑이 가지고 있는 이 20%의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이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그래도 이런 거가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 진짜 잘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나올 만하다. 자, 이거 빼서 어떻게 하는지 좀 봅시다. 자, 의뢰 결과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치킨 영업부의 부채가 증가한 만큼 피자 영업부의 부채는 줄었다면 분할 비율값은 작아지겠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할 비율값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어디 있었죠? 바로 이 부분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결국은 이 전 회사의 순자산과 이 신규의 순자산으로 비율을 딴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순자산은 우리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바로 어딜 따오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 부분으로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자산은 뭐다? 자산과 부채를 뺀 값이다. 다시 볼까요? 그럼 순자산은 뭐다?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치킨 영업부의 부채가 증가한 만큼 피자 영업부의 부채가 줄었다라는 건 여기에는 피자와 지금 치킨이 같이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정이에요. 피자는 오르고, 그죠? 치킨은 내려갔으니까. 부채가. 근데 이 신규 회사가 이제 어디죠? 꼬꼬마, 즉 치킨집이었죠. 근데 이 치킨집의 부채가 어떻게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이꼴 순 자산이 어떻게 되었다? 내려갔다라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값에 적용을 한다면 이 아래쪽 이 모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이 좌쪽에서는 이 순자산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보다 훨씬 더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제 10분의 3이었다면 얘가 10분의 2나 10분의 1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비율값은 자연스럽게 작아진다라는 것도 괜찮은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이 과정을요, 여러분들 수능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한두 번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괴롭혔던 그런 파트들이거든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11번은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12번도 이제 답을 찾는 건 크게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충족이라는 건 그것들을 맞춰서 그 조건들을 만족시켜 준다라는 이야기인데 해결에 없앤다라는 뉘앙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족은 이제 맞춰준다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도 잘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까지 잘 마무리를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